167만 원으로 해외에서 한 달을 살아봤다니까요. 그 말을 꺼낸 순간 사람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서 유튜브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라오스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고 여전히 그 시간이 꿈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온전하게 나를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150만 원, 기초연금 17만 원, 딱 167만 원으로 제가 라오스에서 한 달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끝에 당신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은퇴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첫 2달은 그럭저럭 지낼 만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하는 해방감에 오전엔 라디오 틀어놓고 오후엔 산책이나 다니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요, 3개월째 접어들면서부터 문득 외로워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 기초연금 17만 원, 합치면 167만 원. 이 돈이면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세, 관리비, 핸드폰 요금, 병원비, 빠져나가는 돈만큼 마음도 줄줄 새어 나갔죠. 내가 평생을 일해서 얻은 이 돈으로 내 인생의 끝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 마음이 좁아졌고 시선이 아래로만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튜브 추천 영상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라오스 한 달 살기, 총 예산 90만 원. 영상 속 남자는 저보다 5살 많았고 화면 속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짜리 국수를 먹으며 웃는 그 얼굴이 참 부럽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검색창에 쳐본 단어는 라오스 생활비였습니다. 그 다음 일은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고 라오스 방비행이라는 마을에 한 달 숙소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숙소는 25만 원밖에 하지 않았고 항공료는 왕복 60만 원대였습니다. 하나하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아, 정말 가능한 얘기였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에선 그렇게 자잘한 계산이 늘 불안의 근거였는데 이상하게도 라오스로 떠나기 전에 이 계산은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와 낯선 냄새가 공기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2시간쯤 지나자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방비행이라는 조용한 마을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웠고 걸음을 멈출 이유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담벼락 아래에 놓인 작은 꽃병, 오토바이에 세 식구가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풍경, 해질 무렵이면 붉게 물드는 메콩강가. 이런 걸 보며 걷고만 있어도 하루가 꽉 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계란, 쌀, 채소 몇 가지면 한 끼 식사는 거뜬했어요. 한 끼에 1,000원에서 1,500원. 그렇게 2주일이 지나고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지출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돈을 쓴 만큼 무언가를 얻었고 그게 물건이든 풍경이든 기억이든 저는 매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선 아무리 바빠도 허전했는데 여기선 아무것도 안 해도 충만했습니다. 하루는 그냥 숙소 앞 나무 그늘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고 현지 커피를 홀짝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167만 원. 예전엔 늘 모자람의 단위였는데 여기선 충분함의 기준이 되더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은퇴 이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서요. 지금 가진 돈이 크지 않아도 조금만 시야를 바꾸면 우리 인생도 충분히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한 번의 결심이 제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줬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너무 좋았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내가 의미 없다고 느끼지 않은 하루. 한국에선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왠지 죄책감이 들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자책감이 생기고 꼭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웠죠. 근데 여긴 달랐어요. 누가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시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소리에 눈을 뜨면 커튼을 걷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에게 작은 인연 하나가 생겼습니다. 숙소 옆방에 혼자 지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는 반가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다가앉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72세, 서울에서 자영업을 오래 하셨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다가 이곳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나 여기 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거의 매일 아침을 같이 먹었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고 강가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서로 침묵한 채로 앉아만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도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긴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곳 같아요. 늙었다는 이유로 뒤처지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에서 제가 가장 싫었던 말이 그 나이에 뭘 이었거든요. 무언가를 시도하면 무모하다고 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 하면 쓸데없다고 말하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길 바라는 듯한 시선들. 그게 저를 위축되게 했고 도전할 기회를 스스로 꺾게 만들었죠. 근데 여긴 아무도 제 나이를 묻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주고 카페 주인은 이름 대신 형님이라 불러주고 아무도 저를 늙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숙소 주인이 그러더군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2주 계획으로 오셨다가 한 달, 두 달씩 연장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당장 그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들 중 한 명이 공을 들고 제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아저씨 같이 해요. 라오스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냥 서툰 한국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한인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부부의 아이였대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아이들과 함께 30분 넘게 공을 찼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라도 참 신기하게도 가슴은 뻥 뚫린 느낌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뛰었던 그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들면 놀아도 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늘 무언가를 해야 했고 조용히 살아야 했고 젊은이들에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룰 속에서 저는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누가 평가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그 할머니와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는 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금전적으로 힘들면 어김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냥 조금 가난한 것뿐인데 어느 순간 불쌍한 사람이 되어 말수가 줄고 모임에서 멀어지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그게 싫었어요. 근데 라오스에선 정말 아무도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적든 많든 외모가 좋든 아니든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167만 원의 힘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조용한 방에 머물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그저 겨우겨우 버텼던 돈이었는데 이곳에선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감사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볼게.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해외 한 달 살기요?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국민연금 150만 원과 기초연금 17만 원, 딱 167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단지 시야를 바꾸면 됩니다. 도시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내 삶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 다른 곳에서 조금 다른 나로 다시 살아보는 중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골목을 한 바퀴 돌았다. 강가 옆 작은 식당, 익숙해진 카페 주인, 밤마다 불 켜지던 야시장.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일상 같았다. 어쩌면 진짜였는지도 모른다. 단 한 달이었지만 그곳은 분명히 살았던 곳이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뭘 바꾸고 싶을까? 한국에 도착한 날, 바람이 차가웠다. 라오스의 습하고 따뜻했던 공기와 달리 이곳의 공기는 무뚝뚝하고 건조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겠구나. 라오스에선 모르는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고 카페를 나서며 손을 흔드는 게 일상이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 아파트 단지, 이 골목, 이 시장은 분명 익숙한 곳인데 왠지 낯설었다.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TV를 틀어놓고 침묵 속에서 라면을 먹고 누워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일상.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 생활이 더는 편하지 않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나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조용한 반복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러다 나는 결국 다이어리를 꺼냈다. 라오스에서 쓰기 시작했던 작은 노트. 거기에는 내가 먹은 음식, 걸었던 거리, 만났던 사람들의 말들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그걸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돌아온 건 그저 한국이 아니라 이전의 나 자신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1시간씩 라오스에서 했던 것들을 따라하기로 했다. 강 대신 공원 산책, 라오스 커피 대신 믹스커피 한 잔, 시장 대신 재래시장 걷기, 그리고 하루에 한 줄씩 다이어리에 나의 마음을 쓰기.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루가 단단해졌다.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늙었다는 이유로 내 삶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형, 어디 다녀왔어? 왜 이렇게 얼굴이 편해졌어? 기분 전환이라도 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한다. 응. 한 달 동안 다시 살아봤어. 물론 그들에게 국민연금 150만 원과 기초연금 17만 원으로 해외에서 한 달을 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믿지 못할 테니까. 아니,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분명히 가능했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꿨다. 이제 나는 매달 167만 원이 들어올 때 그 돈을 걱정의 숫자로 보지 않는다. 그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의 숫자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용기의 숫자이며 지금도 괜찮다는 안도의 숫자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절망 대신 기회로 보게 된 순간부터 나는 나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굳이 영상으로 만들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없는 걸까? 그 질문들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가능하다고요? 정말로 가능하다고요? 167만 원. 한국에 있을 땐 늘 빠듯했던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햇볕 아래서 눈을 감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도시에서 오롯이 나로 살아봤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은 인생을 바꾸기엔 짧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 만큼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던 날 그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셨어요. 돌아가도 잊지 마요. 당신은 혼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당신도 지금 한 번쯤은 삶을 선택해 보셔도 됩니다. 그게 여행이든 산책이든 지금까지와 다른 시선으로 살아보는 거든 그 모든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번 라오스를 조용히 계획 중입니다. 이제 그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집이니까요.